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아가지고 제가 어른 돼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22살밖에 안 돼가지고 어른이 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내기가 되시고 대학생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뭘 할지 고민이다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리긴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아리 해보기, 책 읽기, 운동하기 이런 어떤 분들이 찍으셔도 이런 얘기는 해주실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에 입각해서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 위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팁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보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유튜브를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친구들 중에서도 저 유튜브 하는 거 보고 되게 궁금해하고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막상 실행에 옮기고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친구도 많지 않고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꾸준히 올리는 친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막연히 하고는 싶은데 얼굴 공개가 부담스럽다 혹은 친구들이 알면 창피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유튜브는 얼굴을 안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독자 100명이 안 됐을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가족만 알았고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리즘을 타고 다들 찾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킨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더니 구독자 100명까지는 그냥 저 혼자 부담 없이 이것저것 도전해보면서 운영할 수 있었던 채널이었고 성장을 한 이후부터는 주변인들한테도 인스타그램에 그냥 대놓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 홍보 효과를 또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주변인들이 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픈 안 하셔도 되고요.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튜브들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학생이 했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이걸 하면서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뭔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먼저 제의가 오기도 했고요. 저에 대한 이력서를 세상에 던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게 유튜브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기회를 유튜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브랜딩하고 나를 콘텐츠화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즘 세대에서는 대학생 때 어른이 돼서 꼭 한번 유튜브를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편집 기술이 없다 이게 걱정이신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요즘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있긴 한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아이폰 카메라 그리고 아이패드 블루 어플로 영상 편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따로 시간 내서 하지 않고 지하철 타는 시간에 있잖아요. 이동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패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절 집에서는 최대한 편집하지 않기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돈도 들이지 않고 유튜브를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이 모이고 저도 욕심이 생기면서 카메라도 사고 편집 기술도 배우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시간적 비용적 투자를 최소화해서 시작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퍼스널 컬러 진단과 헤어 메이크업 컨설팅과 같이 자신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싼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미인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매력을 알고 그것을 잘 꾸미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사고 어울리지 않은 화장품, 머리 스타일을 도전해보면서 더 시간이나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매력과 제 얼굴형 뭐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그거를 고려해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게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빠를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었다면은
한 번쯤은 꼭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퍼스널 컬러와 같은 컨설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했던 걸 오른쪽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퍼스널 컬러 진단 전후로 정말 많이 바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친구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오글거리지 않고 잘 답변해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생각했을 때 내 외적인 매력은 뭐인 것 같아? 막 이런 걸 그냥 전 물어봤어요. 저는 뭐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서 제 외적인 매력이 직업상으로도 중요하게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자신의 외적인 매력이 상대방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가 특징이고 어떠한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친구들한테 좀 진지하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웃을 친구들도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도 자신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잘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습관적인 정보 탐색입니다. 요즘 저는 능력 싸움 이전에 정보 싸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 싸움이 곧 능력으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공모전, 대외활동, 장학금 이런 것들도 막 엄청 크게 살아서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워낙 습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습관 때문에 가성비 있게 조금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좋은 공모전, 좋은 장학금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플 같은 것들을 깔거나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북마크 바탕화면에 추가해놓고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구독, 팔로우를 해놓으면서 그냥 항상 내가 새로운 그런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갖다 보면은 정말 남들은 지나치는, 놓치는 꿀 정보 같은 걸 얻어서 제 커리어와 기회에 큰 도움이 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면은 이런 정보들을 내가 막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도 항상 습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인스타그램 뭐 바탕화면, 핸드폰 배경화면 이런 것들에 쫙 깔아놓고 틈날 때마다 정보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뻔하지만 기록의 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42만 뷰를 찍은 이 영상도 사실 제가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핸드폰 메모장에도 쓱쓱 생각나는 것들을 적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들은 사실 항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은 인사이트고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아카이빙 하지 않으면은 그냥 휘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메모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제가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기록의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뭐 노션 이런 것도 유행을 하는데 저도 요즘 노션을 쓰려고 노력 중이긴 하지만 그걸 처음부터 하려면 너무 무겁잖아요.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메모장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기록을 들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필사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 다 휘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힘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굉장히 큰 양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돈 관리인데요. 돈 관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요즘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된 신박한 게 저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카드값 미리 내기예요. 이게 저는 우리카드를 사용해서 우리은행 어플로 하는데 뭐 카드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카드값을 미리미리 낼 수 있는 기능이 요즘엔 다 있더라고요. 카드값을 내는 날짜에 이렇게 맞춰서 내면은 이게 참 분리하기도 힘들고 계산하기도 힘들잖아요. 통장 분리가 잘 안 되셨거나 카드값 미리 내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통장을 잘 분리해서 내가 이번 달에 쓸 금액 그리고 저축할 금액 이거를 그냥 한 통장에 두는 게 아니라 딱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고 돈이 생기면은 카드값을 미리미리 다 내고 이런 것들이 돈 관리의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고거래 애용하기인데요. 좀 이것저것 많이 사지만 그것들을 다 중고로 사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위안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반값도 안 되는 값? 몇만 원에 사는 걸 몇천 원? 이렇게 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좋거든요. 살 때뿐만 아니라 읽은 책 이런 것도 저는 다 깨끗하게 읽어서 다 당근에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알라딘 같은 데 팔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고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처음엔 좀 귀찮은데 그냥 이제부터는 뭔가 사고 싶으면 일단 당근마켓부터 찾아보기, 그 다음에 번개장터 찾아보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들이면은 참 좋은 것 같고 책도 항상 살려면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알라딘 중고장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절약되는 돈도 많고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 거래를 한 거를 제 통장에 넣고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고 거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중고 거래로 얻은 수입들만 하나의 통장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돈이 쏠쏠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참 어른 돼서 했던 일 중에 좋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어른 돼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른이에 해당하지만 저도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면서 영감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되길 바라면서 22살 어린이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았던 일들뿐만 아니라 후회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새롭게 어른이가 되는 우리 20살 친구들 혹은 뭘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댓글로 자기가 어른 돼서 했던 일 중에 잘했던 일 혹은 후회해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다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